2020년 청소년 상담사 2급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입니다. 51번 문제입니다. 비구조화된 면접법과 비교하여 구조화된 면접법의 특징을 옳은 것은 1번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불리하다. 구조화된 면접법은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표준화된 질문을 통해 응답을 얻기 때문에 일관성이 높습니다. 2번 면접자 간 신뢰도가 낮다. 구조화된 면접은 면접자 간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동일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면접자들도 비슷한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3번 수검자의 상황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나 순서를 바꾸기가 쉽다. 구조화된 면접은 표준화된 질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이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4번 면접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4번은 옳은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5번 동일한 영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구조화된 면접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동일한 영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심리검사의 개발 순서로 옳은 것은 기억, 예비검사 실시 및 문항 분석, 니은 검사의 내용과 방법 결정, 디귿 신뢰도 타당도 분석, 니을 문항의 개발, 미음 검사 목적의 명료화. 심리검사의 개발 순서는 미음의 검사 목적의 명료화, 니은의 검사의 내용과 방법 결정, 니을 문항의 개발, 기억 예비검사 실시 및 문항 분석, 디귿 신뢰도 타당도 분석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순서는 5번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피어슨의 정률 상관 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두 변수의 상관 계수는 그 변수의 3포도를 반영한다. 2번 상관 계수는 두 변수가 공유하는 분산의 비율이다. 3번 두 변수의 상관 계수는 각 변수의 표준 편차에 영향을 받는다. 4번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5번 상관 계수 마이너스 0.7은 플러스 0.5보다 더 큰 연관성을 나타낸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피어슨 상관 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며 두 변수가 공유하는 분산의 비율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공통 분산의 개념과 혼동될 수 있는데 상관 계수 자체는 공통 분산 비율이 아니라 상관 관계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54번 문제입니다. 검사 문항의 제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문항 곤란도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답을 하도록 문항을 각색할 필요가 있다. 문항 곤란도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답을 유도하는 문항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항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며 오답을 유도하는 방식은 타당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2번 여러 조건이 붙은 길고 복잡한 문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고 복잡한 문항은 수검자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문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번 문항과 총점 간 상관 계수가 큰 문항부터 제외한다. 문항과 총점 간 상관 계수가 큰 문항은 좋은 문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관 계수가 큰 문항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문항 특성 곡선이 수평으로 된 문항은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다. 문항 특성이 곡선이 수평으로 된 문항은 변별력이 없는 문항입니다. 수검자가 어느 능력을 가지든 정답을 맞힐 확률이 일정하다는 의미이므로 변별력이 낮습니다. 5번 문항 특성 곡선이 왼쪽 위로부터 오른쪽 아래로 완만하게 내려오는 문항은 변별력이 낮은 문항이다. 문항 특성 곡선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완만하게 내려가는 경우 수검자의 능력에 따라 정답률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변별력이 낮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5번입니다. 55번 문제입니다. 행동평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치 후
문제 행동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2번 이야기 기록법은 행동을 체크리스트나 척도상에서 기록하는 방법이다. 3번 간격 기록의 방법에는 시간 표집과 간격 표집도 있다. 4번 사건 기록에서는 행동의 빈도, 강도, 지속 기간을 기록한다. 5번 행동평가법은 시간과 인원, 장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이야기 기록법은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이지 체크리스트나 척도상에서 기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체크리스트나 척도법은 별도의 평가 도구입니다. 5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최대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는 1번 MMPI-2, 2번 스트롱 캠벨 흥미검사, 3번 홀랜드 직업 유형검사, 4번 K-웨이즈4, 5번 카텔의 16PF. K-웨이즈4는 성인의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지능검사입니다. 최대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K-웨이즈4입니다. 57번 문제입니다.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우울증 검사의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분노 검사와 상관 정도를 알아본다. 니은 기계작동 적성 검사의 공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계작동 기술자들의 수행 실적과 적성 검사 점수를 비교해 본다. 디귿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근거한 성격 발달 검사의 중거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그 검사가 에릭슨 이론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중거 타당도는 검사 점수가 특정 기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릭슨 이론의 개념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중거 타당도가 아니라 내용 타당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의 기억과 니은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대학생 A는 자기 수영 검사에서 80점을 받았다. 이 검사를 받은 집단은 평균 74점, 표준 편차 6점의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 대학생 A의 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A의 점수에 해당하는 100분위는 68이다. A의 점수는 평균인 74보다 6점이 높습니다. 이 경우 Z점수는 1입니다. Z점수가 1인 경우 100분위는 약 84.13%입니다. 따라서 100분위 68은 틀린 값입니다. 2번 A의 점수에 해당하는 T점수는 40이다. T점수는 Z점수를 변환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T점수는 50 플러스 10Z로 계산되며 Z점수가 1이므로 T점수는 60입니다. 따라서 40은 잘못된 값입니다. 3번 A의 점수의 95% 신뢰 구간은 62에서 86점이다. 95% 신뢰 구간은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1.96배 범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은 62.24점에서 85.76점입니다. 62에서 86점이라고 했으므로 근사치는 맞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4번 A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16%이다. Z점수가 1인 경우 100분위는 약 84%이므로 A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16%가 맞습니다. 따라서 4번은 정답입니다. 5번 A의 점수에 해당하는 Z점수는 마이너스 1이다. A의 Z점수는 대학생 A의 점수에서 평균을 차감한 값인 6을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므로 1입니다. 59번 문제입니다. 지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드너의 다중지능 하위 유형은 총 7가지이다. 가드너의 초기 다중지능 이론은 7가지 지능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8가지 또는 9가지로 확장되었습니다. 자연지능이 추가된 이후로 8가지 지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번
카텔의 유동성 지능은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계속 증가하여 60세까지도 쇠퇴하는 비율이 낮다. 유동성 지능은 청소년기 이후로 점차 쇠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0세까지 계속 증가하거나 쇠퇴 비율이 낮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3번 공간지각 능력은 카텔의 결정성 지능에 해당한다. 공간지각 능력은 유동성 지능에 속하는 요소입니다. 결정성 지능은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획득된 지식을 포함하며 공간지각 능력은 유동성 사고에 가깝습니다. 4번 가드너의 다중지능 중 하나가 자연적 지능이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자연지능은 추가된 지능 중 하나로 환경 및 자연세계와의 상호작용 능력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5번 카텔의 유동성 지능은 결정성 지능보다 환경과 경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유동성 지능은 선천적이며 환경이나 경험의 영향을 덜 받는 반면에 결정성 지능은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경험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신뢰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 계수를 교정하는 공식이다.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 계수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분 신뢰도를 교정하는 공식입니다. 반분 신뢰도는 검사를 반으로 나누어 신뢰도를 측정한 후 이 공식을 사용하여 전체 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니은 한 검사의 신뢰도 계수와 그 검사의 반분 신뢰도 계수는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와 반분 신뢰도 계수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반분 신뢰도는 검사를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측정된 값이기 때문에 전체 검사에 대한 신뢰도 계수와는 다릅니다. 디귿 반분 신뢰도와 동형검사 신뢰도는 모두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준다. 디귿은 옳은 설명입니다. 니을 쿠더 리차드슨 계수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니을은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의 디귿 니을입니다. 61번 문제입니다.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정 영역의 행동 전집을 수집하여 측정한다. 2번 심리적 특성의 개인차를 비교할 수 있다. 3번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4번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5번 심리검사에서 나온 결과는 잠정적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심리검사는 특정 영역의 행동을 모두 수집하여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심리검사는 표본을 사용하여 특정 심리적 특성이나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전집을 모두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K-웨이즈4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전체 지능은 5개의 지수 점수로 산출된다. K-웨이즈4에서 전체 지능은 4개의 지수,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로 구성됩니다. 2번 처리 속도는 숫자, 산수, 순서화로 구성된다. 처리 속도 지수는 동형 찾기, 기호 쓰기, 지우기 등의 하위 검사를 통해 측정됩니다. 숫자, 산수, 순서화는 작업 기억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3번 지각 추론은 동형 찾기, 기호 쓰기, 지우기로 구성된다. 지각 추론 지수는 토막 짜기, 행렬 추론, 퍼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동형 찾기, 기호 쓰기, 지우기는 처리 속도에 해당합니다. 4번 작업 기억은 토막 짜기, 행렬 추론, 퍼즐, 무게 비교로 구성된다. 작업 기억 지수는 숫자 외우기, 산수, 순서화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토막 짜기, 행렬 추론 등은 지각 추론 지수에 속합니다. 5번 언어 이해는 공통성, 어휘, 상식, 이해로 구성된다. 5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63번 문제입니다.
K-WISC-5의 지수 영역이 아닌 것은 1번 언어 이해, 2번 지각 추론, 3번 시각 공간, 4번 작업 기억, 5번 처리 속도. 지수 영역이 아닌 것은 2번의 지각 추론입니다. K-WISC-5에서는 지각 추론 대신 시각 공간과 유동 추론이 별도 영역으로 존재합니다. K-WISC-5에서는 지각 추론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64번 문제입니다. 신경심리 검사와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기능을 옳게 연결한 것은 1번 보스턴 네이밍 테스트, 기억기능. 보스턴 네이밍 테스트는 언어기능, 특히 명명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2번 비주얼 스팬 테스트, 시공간 능력. 비주얼 스팬 테스트는 주로 작업 기억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3번 캘리포니아 버벌 러닝 테스트, 언어 기능. 캘리포니아 버벌 러닝 테스트는 기억 기능, 특히 언어적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4번 위스콘신 카드 소팅 테스트, 실행 기능. 위스콘신 카드 소팅 테스트는 실행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문제 해결 능력, 계획, 유연성 등의 인지적 조절을 측정합니다. 4번은 옳게 연결되었습니다. 5번 클락 테스트, 주의 집중력. 클락 드로잉 테스트는 주로 시공간 능력이나 실행 기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의력 집중을 평가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옳게 연결한 것은 4번입니다. 65번 문제입니다. 지능검사에서 측정의 표준오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SEM이 상대적으로 큰 소검사는 시간 표집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니은, SEM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검사 재검사 상관 계수가 필요하다. 디귿, SEM이 작은 검사일수록 피검자의 당일 상태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니을, 90%의 신뢰 구간은 T값이 x-1.65 SEM보다 크고 x 플러스 1.65 SEM보다 작다. 미음, 95% 신뢰 구간은 T값이 x-1.96 SEM보다 크고 z 플러스 1.96 SEM보다 작다. 옳은 것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모두 해당됩니다. 66번 문제입니다. 지능검사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수 115의 상대적 위치는 소검사 환산점수 13과 같다. 1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지수 110의 상대적 위치는 소검사 환산점수 11과 같다. 지수 110은 소검사 환산점수로는 약 12에 해당합니다. 11보다 더 높은 점수입니다. 3번 소검사 환산점수 10의 100분위는 75이다. 소검사 환산점수 10은 평균에 해당하며 이는 100분위 50에 해당합니다. 100분위 75는 더 높은 환산점수에 해당합니다. 4번 소검사 환산점수 7의 100분위는 지수 90의 100분위와 같다. 소검사 환산점수 7은 지수 85의 100분위에 해당합니다. 5번 소검사 환산점수 7의 100분위는 90이다. 소검사 환산점수 7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로 100분위 90이 아니라 대략 16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67번 문제입니다. K-WISC-4 프로파일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언어 이해 점수의 양상은 습득한 단어를 잘 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언어 이해 점수는 공통성 13, 어휘 10, 이해 14로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습득한 단어를 잘 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니은, 작업기억 점수의 양상은 정보를 유목화하는 능력이 낮음을 시사한다. 작업기억의 순차 연결 14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숫자 10도 평균 수준입니다. 이는 작업기억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보 유목한 능력이 양호함을 나타냅니다. 디귿, 처리속도 점수의 양상은 눈, 손, 협응 수준이 낮음을 시사한다. 맞습니다.
처리 속도 점수 중 기호수기는 7점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눈, 손, 협응이나 시각적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3번의 기억 디귿입니다. 68번 문제입니다. MMPI-2에서 임상 척도가 아닌 것은 1번 편집증, 2번 강박증, 3번 히스테리, 4번 통제결여, 5번 경조증.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통제결여입니다. MMPI-2에서 통제결여는 성격병리 5요인 척도입니다. 69번 문제입니다. MMPI-A의 다당도 척도가 아닌 것은 1번 FBS, 2번 무응답, 3번 F, 4번 L, 5번 K.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FBS입니다. FBS는 MMPI-A가 아니라 MMPI-2의 다당도 척도입니다. 70번 문제입니다. MBTI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향, 외향 구분은 객체와 주체의 상대적 비중이 중요하다. 2번 감각, 직관 구분은 사물인식과 인간관계의 상대적 비중이 중요하다. 3번 판단, 인식 구분은 의식과 무의식의 상대적 비중이 중요하다. 4번 판단, 인식 구분은 융의 개념을 확장해서 추가한 것이다. 5번 사고, 감정 구분은 논리성과 친화성의 상대적 비중이 중요하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감각과 직관의 구분은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물에 초점을 두는지 혹은 추상적 개념이나 가능성에 더 집중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인간관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71번 문제입니다. MMPI-2 검사 결과 상승 척도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8, 9 타인에게 소외당했다는 느낌을 가지며 권위적 인물에 대한 적개심이 높다. 8번과 9번 상승은 조증적 상태와 환각 또는 망상을 보이는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과도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권위적 인물에 대한 적개심과는 관련이 적습니다. 2번 4, 5 분노를 충동적으로 표현하고 충동과 후회를 반복한다. 4번과 5번 상승은 대체로 권위에 대한 반항과 사회적 비적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동적 분노 표현과는 다른 측면입니다. 3번 3, 6 만성적이고 강한 분노감을 보이며 적절한 감정 표현을 못한다. 3번과 6번 상승은 주로 불안정한 정서와 피해의식과 관련이 있으며 분노감보다는 신체적, 심리적 긴장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 1, 4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우울과 높은 긴장을 보인다. 1번과 4번 상승은 주로 시민성 신체 증상과 관련이 있으며 우울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외재화하고 사회적으로 비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5번 1, 3 신체형 장애를 보이고 문제의 근원을 외재화하는 성향이 많다. 5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1번과 3번 상승은 신체형 장애와 관련이 깊으며 문제가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문제로 인식하거나 외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척도쌍은 주로 신체와 장애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72번 문제입니다. 투사적 검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TAT 카드는 31장으로 구성된다. 니은 CAT 카드는 기본 10장, 보충 10장으로 구성된다. 아동용 주제 통각 검사 CAT 카드는 기본이 9장, 보충 9장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디귿 투사적 검사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니을 수검자의 이야기 속에 의식 무의식적 갈등이 표출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3번의 기억 디귿 니을입니다. 73번 문제입니다. 로샤 검사의 EA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M과 W sum C를 합한 값이다. 2번 개인의 가용 자원을 반영한 것이다. 3번 W sum C는 C와 CF 반응을 합한 값이다. 4번 연령 수준에 따라서 값이 변화된다. 5번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정신활동을 반영한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W sum C는 색 반응의 가중치를 합한 값입니다. 그러나 W sum C는 C와 CF만을 포함하지 않고 C, CF, CN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W sum C는 C와 CF 반응만을 합한 것은 아닙니다. 74번 문제입니다. 로샤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검자가 쉽게 심리적 방어를 할 수 있다. 로샤 검사는 애매하고 모호한 자극을 사용하여 수검자가 무의식적인 내용을 드러내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심리적 방어를 비교적 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번 검사 실시에 대한 수검자의 거부감이 객관적 검사에 비해 높다. 로샤 검사는 투사적 검사로 수검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검사에 비해 거부감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번 반응 영역 기호 S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S기호는 스페이스 리스판스를 의미하며 흰 공간을 이용하여 반응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다른 반응 기호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번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상대적 백분위로 나타낸다. 로샤 검사는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수치화하거나 백분위로 나타내기보다는 개인의 무의식적 갈등과 심리적 상태를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5번 자유로운 반응을 제한해서 스토리텔링하게 한다. 로샤 검사는 자유로운 반응을 유도하는 투사적 검사로 특정한 스토리텔링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수검자는 그림자에 대해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3번입니다. 75번 문제입니다. 지능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웩슬러 검사는 최초로 IQ 개념을 도입하였다. 2번 웩슬러 검사는 성인용 지능검사로 출발했다. 3번 스탠포드 비네 검사는 비율 지능 지수를 사용한다. 4번 비네 검사는 최초의 지능검사이다. 5번 스탠포드 비네 검사는 아동용 지능검사로 출발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지능지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것은 웩슬러가 아니라 터만이 비네 시몬 검사를 발전시켜 지능검사 도구인 스탠포드 비네 검사를 개발하였고 지능지수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